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현재 리그에서 23골을 넣고 있는 해리 케인. 최근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호골을 넣은 이후 101호골이자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며 토트넘 클럽 역대 최다골 순위에서도 저메인 데퍼와 함께 공동 6위에 오르고 있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는 손흥민. 하지만 아직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공격수가 한 명 있으니 그것은 지난 시즌 무적의 공격 라인을 구축했던 손케쿨 중의 한 명인 데얀 쿨루셉스키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 뛰었던 18경기보다 훨씬 많은 23경기를 이번 시즌 뛰었고 시간으로 치자면 지난 시즌 1267분보다 463분을 더 뛴 1730분을 소화한 쿨루셉스키지만 이전 시즌 5골 8개의 어시스트로 총 13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던 것에 비해 이번 시즌에는 2골 6개의 어시스트로 총 8개의 공격 포인트만을 기록하며 출전 시간은 증가했지만 공격 포인트는 오히려 크게 감소하는 부진한 시즌을 여전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최근 쿨루셉스키는 풋볼 런던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그 인터뷰에서 약간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통해 쿨루셉스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포츠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때로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종목에서 통계를 통한 수학적 또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상대를 분석하고 또 분석해내고 있습니다. 찰나의 차이로 결과가 갈리는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상대 플레이어의 습관이나 약점을 분석해서 보다 조금이라도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추후의 큰 결과의 차이까지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손흥민 선수도 인터뷰에서 늘 자신의 경기를 집에서 다시 보면서 문제점들에 대해 분석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뛰어난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무력화시키는 미터마도 경기 전 자신을 막을 선수의 수비 스타일에 대해서 세밀한 분석을 하고 경기에 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처럼 뛰어난 선수들은 자신이나 상대에 대한 분석을 마다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쿨루셉스키는 이런 흐름과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그는 자기 플레이에 대한 분석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 경기들을 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환상적인 경기를 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제가 실수하는 것을 볼 때 전 너무 화가 날 거예요. 무척 실망스럽겠죠. 저는 그것을 잊어야만 합니다. 다음 경기를 위해 나아가야 하고 같은 실수들을 반복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플레이가 좋지 않았을 때 그것을 다시 보며 문제점들을 분석하기보다는 다시 볼 시 기분이 나빠지고 그것이 자신감 같은 멘탈적인 부분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본인 경기 리뷰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손흥민 선수와는 반대되는 대응이죠. 물론 이 부분은 본인의 멘탈 케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같은 현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기분이라는 것이 경기력에 보다 큰 영향을 주는 선수라면 아쉽지만 그 선택이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큰 문제는 다음 부분입니다. 쿨루셉스키는 인터뷰에서 자신은 경기를 준비함에 있어 본인을 마크할 상대 풀백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성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정보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때 기분이 더 좋기 때문이죠. 갑자기 어느 순간 아 맞다 오늘 누가 나를 상대하지? 이럴 때 말이에요. 그때 아주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그건 저의 이야기고 다른 선수들의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하는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죠. 상대 수비가 빠른지 강력한지 공을 잘 다루는지 저 같은 경우 제 커리어에서는 가능한 적은 정보를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걸 더 선호합니다. 여기서 쿨루셉스키가 말하는 가능한 적은 정보가 사실 어느 선까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인터뷰 문맥에서 느껴지는 바로는 자신을 마크할 수비가 빠른지도 알고 싶지 않다는 것으로 봐서 경기 직전 그 선수가 누구인지 아는 정도만을 선호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 이야기는 상대 수비에 대한 사전 분석이 사실상 거의 없이 그냥 내가 잘하는 나의 플레이만 잘 풀리면 충분하다 라고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 축구에서 역시 승리를 하기 위해 팀 단위 그리고 개인 단위로도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상대팀은 쿨루셉스키의 플레이 패턴과 성향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쿨루셉스키는 자신의 플레이에 대한 리뷰도 상대할 선수의 장단점에 대한 정보 분석도 없는 상태입니다.
나의 플레이 스타일과 습관을 읽혀지고 있고 상대의 플레이 스타일과 습관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즌 쿨루셉스키는 경기당 공을 8.9회씩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리뷰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또한 상대에게 분석을 당하고 있는 이번 시즌은 어떨까요? 무려 경기당 13.1회의 공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 시즌 대비 공을 빼앗기는 비율이 47%나 급상승한 수치고 팀에서도 페드로 포로의 15.3회와 이반 페리시치의 14.4회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비율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은 경기당 평균 볼 터치가 39.2회로 22.7%의 비율로 공을 빼앗겼지만 이번 시즌은 경기당 평균 볼 터치 횟수가 43회로 평균 30%의 비율로 공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히샬리송은 현재 리그에서 득점을 기록하고 있지 못하지만 경기당 공을 빼앗기는 횟수는 6.2회로 쿨루셉스키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만큼 쿨루셉스키의 볼터치와 드리블은 간파당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더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그리고 라이브에서도 몇 번 짚었던 부분인데 쿨루셉스키가 최근 슈팅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을 잘 넣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점입니다. 지난 시즌 쿨루셉스키의 슈팅 대비 골 전환 비율은 19%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쿨루셉스키의 득점 전환 비율은 그것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무려 6%로 떨어졌습니다. 67%의 확률 감소라는 실로 엄청난 하락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증가한 쿨루셉스키의 볼 빼앗김 그리고 감소한 쿨루셉스키의 득점 능력이 어쩌면 분석하지 않음과 분석당함에서 오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수가 슈팅을 하는 순간 골이 들어갈 확률, 즉 기대 득점인 XG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시즌을 보내면서 모든 경기에서 마일리지처럼 쌓이게 되는 누적 XG 값은 점차 더욱 쌓이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이 정립되는 방법은 응당 확률 높은 슈팅을 때리던가 아니면 슈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난 시즌 총 26번의 슈팅을 하면서 쿨루셉스키가 쌓은 XG 값이 2.69인데 이번 시즌 그것보다 10번이나 더 많은 슈팅인 36번의 슈팅을 하면서 오히려 쌓은 누적 XG 값이 더 적은 1.94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슈팅으로 더 적은 XG 값을 적립했다는 이야기는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슈팅을 가져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확률 낮은 슈팅은 무엇일까요? 우선 상대에게 슛블록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즌 쿨루셉스키는 26번의 슈팅에서 슛블록을 총 12번 당하며 46%의 비율로 슈팅이 막혔지만 이번 시즌에는 총 36번의 슈팅 중 20번을 블록당하며 블록 비율이 56%로 상승했습니다. 상대가 슈팅 타이밍을 읽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더욱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슈팅 지역입니다. 지난 시즌 쿨루셉스키는 6번밖에 박스 바깥에서 슈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그 2배가 넘는 13번의 슈팅을 박스 바깥에서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넣은 박스 바깥에서의 득점은 지난 시즌이나 이번 시즌 모두에서 단 한 골도 없습니다. 이건 그의 슈팅 욕심이 늘어난 것일 수도 그와 동시에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플레이함에 있어서 공격수는 능동적이고 수비수는 수동적입니다. 하지만 수비수가 상대의 약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주도권이 늘 공격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쪽을 5대5의 중심을 막고 수비하기보다는 상대의 강점을 막고 약점으로 몰아가는 수비가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분석된다면 상대 수비는 수비 시에 쿨루셉스키의 컷백으로 수비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는 골라인 쪽 드리블 돌파에 더 치중하는 수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쪽 수비의 무게중심이 쏠리면 공격수는 응당 공간이 좀 더 보이는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사전의 협력 수비로 어느 정도 보완하는 방법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비 입장에서는 슈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목표겠지만 만약 어쩔 수 없이 슈팅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단 한 골도 창출하고 있지 못한 박스 바깥쪽 가마차기 방향으로 공격수를 몰아가는 것은 확률 싸움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방법이겠죠. 특히 수준 높은 수비들은 상대 공격수의 강한 방향을 차단해 약한 방향으로 몰고 가 확률이 떨어지는 공격을 유도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왼발이 주발인 선수에게 각도를 잡아 오른발로 슈팅하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양발 능력이 넘사벽인 손흥민 선수에게는 그런 것이 먹히지 않기 때문에 수비들이 그에게 101골들을 헌납한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에게 점점 분석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쿨루셉스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 스스로도 그리고 상대방도 분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의 루틴이고 그 방식이 본인 컨디션의 최상을 이끌어낸다면 어쩌면 이것이 그에게는 최선의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22살밖에 안 된 선수가 이런 방식으로 현재 수준보다 더욱 발전해 나간다는 것은 사실 기대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지는군요. 이제 결전의 뉴캐슬전을 앞두고 있는 토트넘. 과연 손흥민과 케인에게 힘을 실어줄 선수로 최근 부진한 쿨루셉스키가 나을지, 아니면 공은 잘 안 뺏기지만 리그에서 아직 득점이 없는 히샬리송이 나을 것인지 스텔리니 감독과 메이슨 코치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부디 이번 경기에서 꼭 승리해 남은 시즌 동안 손흥민 선수가 끝까지 4위 싸움을 할 수 있는 흥미진진한 시즌이 우리에게 역시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